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한번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유수의 금융사에서 부동산 상담을 하고 있는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굉장히 핫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린다 수다방이라는 그 부동산 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깨알같이 본인 소개와 함께 운영 중인 SNS 계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린다의 수도방 아니고요. 기도하는 방 아니고 린다 수다방입니다. 네, 맛동산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린다의 수다방도 한번 넘어가셔서 구경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김효선 전문가님을 모신 이유는 이 주제를 다뤄보기 위함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역대급으로 풀리는 그 토지 보상금인데요. 2019년 하반기만 해도 9조 원이 풀리고요. 다 합치면은 25조 원이라는 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금액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3기 신도시 개발도 있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이 다시 한번 토지시장 또는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기 때문에 불러일으킬 나비 효과도 엄청 클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해당도 되실 것 같은데 이 토지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세금 관계는 어떤지 전반에 걸쳐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토지보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지를 굉장히 하는 네. 사람입니다. 우리 보현님께서는 토지보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토지보상 상담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청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토지보상 상담을 제가 나가면서, 평생 동안 3번 정도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도 보기는 했습니다. 이야. 그렇지만 대부분은 평생에 1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토지보상이라는 개념은 국가에서 이제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은 토지를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토지를 받는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같은 것, 그런 권리 등을 소유자께서 받게 되는데 네. 그걸 이제 토지 보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익사업이라는 게 또 뭘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이라는 거는 도시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도시 정비, 그리고 택지 개발 같은,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 같은 것들을 조성할 때 이제 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그 의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 도시 정비 이런 것도 좀 익숙하기도 한데 도시 계획 시설은 이거는 좀 생소하기도 한데. 그렇죠. 네. 예.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잘 짚어주신 게 요즘에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국가에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이라는 시설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국가 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네. 공원 같은 거를 만들려고 개인이 이렇게 선뜻 토지를 내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걸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좀 묶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 7월에 그 여태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던 그런 토지들의 시설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네. 그게 다 해제가 되면서 풀린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7월 이후가 되면은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이 토지들을 국가에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 대표적으로 제주도라던가 네. 아니면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 같은 지역들은 이 대상이 되는 토지들을 수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수용,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그런 뜨거운 이슈 때문에도 이 토지 보상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게 네. 어떠한 과정과 이제 절차를 거쳐서 네.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먼저 시작에 앞서서 토지 보상도 개인의 그 토지를 어떤 상대방 국가라는 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의미로 쉽게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을 일단 가격을 매겨서 이제 현금이나 채권을 주고 사와야 될 텐데, 네. 그럼 첫 단계로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조사를 뭐 현장에 가서도 하고 공보상으로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뭐 LH면 LH에서는 홈페이지 사이트로도 공고를 하고 개별인한테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계인들, 그러니까 네. 임차인이라던가 근저당 같은 거 설정해 놓은 이런 예. 관계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다 통지가 됩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기관을 선정을 해서 네.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이 이제 협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개인이 개입을 해서 네. 이제 본인이 좀 감정평가사 선정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서 하는 게 좀 네. 협의에 유리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협의가 되면은 그 금액으로 보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 불응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용 재결, 뭐 이의 재결, 행정 소송까지 제기를 하면서 좀 늦게 협의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래도 그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네. 아무래도 가장 그 중요한 단계일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을 네. 뭐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뭐 불응을 해서 재결, 뭐 네. 행정소송까지 가는 예. 뭐 이 단계에서 아무래도 갈등들이 좀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뭐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보통 소요가 되나요? 그거는 정말 네. 개별적으로 너무나 다른 부분이고요. 네. 주변에서 막 그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어떤 네. 분들은 뭐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심기도 하시고 뭐 네. 자갈을 깔기도 하시고 이렇게까지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같은 것까지 다 가격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최근에는 근데 제가 최근 상담에서는 비교적 좀 빨리 협의를 하시고 오히려 네. 재투자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 보상금이 나왔을 때, 네. 보상액이 나왔을 때, 네. 그 이후에 재투자에 대해서도,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꼭지만 따서 이 과정을 딱 단계별로만 한번 정리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한 7가지 과정으로 뭐 협의를 처음에 안 했을 경우에 네. 7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토지 물건 등 기본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상 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네. 네 번째는 네. 손실 보상을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응하게 되면은 수용 재결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의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단계에 걸쳐서 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잘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고요.